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는 고향에 안 내려갔다 왔어요. 왜 어떤 일 때문에? 예,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굳이 내려오지 말아라. 네. 조만간 올라갈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굳이 안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그냥 보냈어요. 네. 추석을 쓸쓸히 서울에서 보냈고. 이제 처갓집은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네. 처갓집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이 또 서울 수도권에 사는 친척들이 좀 있어서, 네. 수도권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세월호 농성당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항상 그렇듯이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경남, 부산과 울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비만 많이 깨졌겠네요. 네. 기차로 갔다 오세요? 버스로 갔다 오세요? 울산이 기차가 좀 불편해서요. 주로 네. 저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추석 다들 잘 보내셨죠? 네. 네.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지 마시고요. 네. 참, 이번에 추석 연휴가 달력마다 약간씩 달랐는데, 화요일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안 된 달력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명절날이 일요일이면 하루를 더 쉬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대체휴일제가 네. 됐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 얘기하려니까 또 약간 어려워요. 추석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오늘. 예. 오늘은 이제 중국 지도부와 북한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 네.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북중 관계가 미묘하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네. 같은데, 관련해서 어쨌든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원래 북중 관계라는 게 예전만 못하다라는 그 예전이 어느 예전이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도 이렇게 북중 관계는 좀 좋아졌다가 소원해졌다, 좋아졌다, 소원해졌다 이런 걸 계속 겪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있을 당시에는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좀 사상 논쟁도 네, 벌리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시기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이 중국 지도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벌써 되게 많이 지났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대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최고 수뇌부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이 67주년을 앞두고 8일날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을 보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일이 이제 9월 8일이죠? 네, 9월 8일이죠. 네. 벌써 10월 달이군요. 그러니까, 9월 8일날 축전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지난 67년간 조선인민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 그리고 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위협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선이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의례적인 인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의례적인 인사죠. 원래 축전은 다 이런 얘기 안 네, 하잖아요. 의례적인 인사인데 네. 어쨌든 그런 축전을 보냈다라는 네. 것들이 좀 약간 좀 내용 더 없나요? 네, 그 내용이 더 있습니다. 중국과 조선이죠.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따 있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서는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의 전통적 우위 관계가 전대 지도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얘기죠. 새로운 정세하에 우리는 조선 측과 함께 중조 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표현이 건전한 발전이다. 건전한 발전? 건전한 발전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예. 지금까지는 좀 약간 불건전했나? 네. 뭐 어쨌든 뭐 중국이 최근 북한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우위 그리고 지속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조했다. 좀 여기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이 이제 중국 최고 수뇌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주재하고 있으니 당연히 네, 좋은 뭐 말 그럴 많이 수밖에 해야겠죠. 없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북한 잡지에 기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잡지에 중국 대사가 기고를 네. 했다. 북한의 월간지인 금일의 조선이라는 월간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일의 조선? 네. 그러니까 금일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조선. 근데 월간지라고 하니까 뭐 인터넷 사이트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NK투데이. 영어로 하면 NK투데이인데? 네. 아니죠. 투데이 NK죠. 투데이 오브 NK? 네. 저희 아닙니다. 아무튼 9월 5에 이런 게 실렸다고 합니다. 역사는 잊을 수 없고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 진쥔 이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많은 지사가 뜻있는 사람들이 잔혹한 일본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중국으로 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중국 인민의 친밀한 친구인 김일성 동지는 동북 항일 연군과 함께 동북지방에서 용감하게 일본에 저항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으며 양국 혁명 선열들의 생명과 피로 만들어진 조중오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조중오가 중요하다. 선때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제1비서 지도하에 조선노동당은 강성국가 건설에 분투하고 있으며 경제와 민생 부문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계와 관련해서 항일 전쟁 등에서 피로써 맺은 양국 우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제 정세 하에서 중국은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설린 우호, 협조 강화라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이 16자 방침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걸 이제 다시 표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최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좋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뭐 회복인지는 뭐 모르겠고 아무튼 원래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정치적으로 약간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 별다른 변화는 없더라고요. 네. 경제 관계는 계속 이제 발전은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정치적으로 약간 좀 마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건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네. 9월 3일 날 중국에서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예, 전승 기념. 그렇죠. 열병식을 했었는데, 이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연회를 열어가지고, 양각도 호텔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박춘남 문화상, 심국용 외무성 외교단 사업총국장, 손광호 체육성 부상, 이런 이제 여러 간부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녹화한 것을 함께 시청하면서 친선을 다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리진진 대사가 최룡의 노동당 비서가 열병식 참석을 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제1비서와 당 정부가 중조 전통 우호 관계를 중시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룡의 비서가 간 게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했다.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 함께 양국 관계를 추동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길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춘남 문화상이 답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본 제국주의를 까부순 건 조중 양국 인민이 선열을 함께 흘려 얻은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까부순. 네, 직접적인 표현이죠.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네.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룡의 비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중시했다 이렇게 평가한 게 최룡의 비서의 아버지가 최현이란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일제 시기에 동북 항일 연군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최룡의 비서가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베이징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VIP 쪽으로서 나갔다고 해요. 네. 여기서 VIP 주차장에서 기자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중국 공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의 주변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서 최룡의 비서의 안전을 보장을 했고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최룡의 비서가 사실 이제 국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정상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급인 제1열에 천열에 배치를 해서 열병식을 보도록 했다. 배려했다. 이렇게 정상급 대우를 해줬다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뭐 실제 정상이 온 것에 비하면 약간 뭐 좀 덜 챙겨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상이 아니니까 그건 좀 당연하다고 보이고 정상이 아닌데 정상급을 대우를 해줬다라고 오히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네요, 사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서 북중 관계가 안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해서 관보입니다. 예. 관보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제 외국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일본 사방 언론이 최근 중국이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의 최룡의 노동당 비서를 냉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중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헤어지면 누가 더 아쉬우냐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더 밀접한 관계다 이런 소리겠죠. 아니 정상급 대우를 해줬다는데 무슨 냉대를 했다는 거 이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중조 우호를 갈라놓으려는 외세를 경계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딱 그 분위기만 보더라도 황구시보라든지 이런 중국의 입장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황구시보의 뭐 논조라든지 리진진 그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이라든지 중국 최고 수뇌부의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북한과 중국 관계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북중 관계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전승정 열병식도 있었고 북한에 또 공화국 창건일 9월 9일이었죠. 이것도 있었고 그래서 9월 달에 북한과 중국 모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가적 행사들이 있었고 이때 북중의 이제 지도부 사이에서 좋은 축전들이나 특사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북중 간의 관계를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이런 또 이렇게 내용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 북한과 중국 관련해가지고 관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크게 틀어지거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